안녕하세요. 솔로몬 법률사무소의 정은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호주 가정법원 사안, 특히 별거, 이혼, 그리고 재산 분할에 대하여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사랑이 넘쳐 결혼을 했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지만 헤어져야 한다고 결정한 다음에는 이별의 고통이 따릅니다. 별거, 즉 separation이 시작되는 순간 아래의 문제들을 숙고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숙고하셔야 하는 사안은 역시 사랑하는 자녀들의 양육 문제. 별거 당사자들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 누가 자녀를 맡아 키울 것인지, 또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의 자녀 접견권은 어떻게 합의할 것인지, 별거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된다면 피치 못하고 호주 가정법원이 강제로 자녀 양육에 관한 조정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많은 비용과 스트레스가 발생하므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를 권합니다. 만일 호주 가정법원이 갈라서는 부부의 자녀 양육 문제를 다룬다면 호주 가정법원의 근본 원칙은 부모 쌍방이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갖고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를 영어로는 Shared Parental Responsibility라고 하며, 이미 말씀드린 대로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절실히 필요한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은 호주 연방정부가 집행하는 자녀 양육비 문제입니다. 부모가 별거에 들어간 후 자녀와 같이 살지 않는 분이 자녀를 돌보며 사는 분에게 법이 정한 만큼, 그리고 호주 연방정부 기관이 계산하고 자녀와 주로 같이 살지 않은 분에게 받아 자녀를 돌보며 주로 함께 사는 분에게 전해주는 자녀 양육비, 즉 Child Support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Child Support는 부모의 소득, 자녀 숫자, 그리고 자녀 나이에 따라 그 금액이 정해집니다. 세 번째로 숙고하셔야 하는 사안은 결혼 생활 동안 함께 쌓은 재산의 분배에 관한 것입니다. 별것이 쌍방이 합의하면 결혼이나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을 나누는 재산 분배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산을 나눌 수 있습니다. 물론 결혼 전에 프리넛 서류를 합법적으로 작성하셨다면 이 프리넛 서류의 내용은 반드시 존중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쌍방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호주 가정법원이 강제로 재산 분배를 특정 비율로 나누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호주 가정법원이 재산 분배 시 고려하는 사항은 쌍방의 재정적 기여도, 비재정적 기여도, 누가 별거 후 자녀를 양육하는지, 또는 별거 후 쌍방의 소득 능력 등이 있습니다. 분배 대상의 재산에는 부동산, 동산, 노후 퇴직보험, 주식, 자동차 등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고려하셔야 하는 것은 배우자 부양비 사안이 있습니다. 드문 경우기는 하나 별거 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배우자에게 지급한다고 약속하는 항목입니다. 지금까지는 별거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숙고하셔야 하는 사안들을 설명드렸으며, 호주에서의 별거는 한 지붕 아래의 별거도 적절한 증거 자료를 갖춘다면 호주 가정법원에서 별거로 인정한다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보통 따로 집을 얻어 나갈 경제적 여유가 없는 별거 당사자들이 택하는 별거 상황이며, 한 지붕 아래 별거를 하는 당사자들은 호주 가정법원에 갖추어 내야 하는 서류를 설득력 있게 준비해야 하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얻을 필요가 있습니다. 12개월 이상의 별거는 호주에서 이혼을 하시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혼 신청 접수는 호주 가정법원에 하셔야 하며 12개월 이상 별거가 선재하지 않는다면 이혼 신청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이는 부부가 함께 이혼을 신청하는 소위 말하는 합의 이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주에서 결혼 생활의 파탄으로 별거를 시작하는 순간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아래의 내용을 주목해 주십시오. 재정적인 긴급 도움은 호주 연방정부기관 Services Australia에 바로 연락하시고 MyGov 계정을 만드신 후에 이어서 센트링크 계정에 연결한 후에 필요한 사회복지 혜택을 신청하여 받으셔야 합니다. 물론 이 혜택들은
호주 영주권 이상을 가지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며 온라인 계정 생성 등의 어려움을 겪으신다면 가까운 센터링크를 방문하여 직접 도움을 청하셔야 합니다. 특별사회복지수당은 위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혜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 사회복지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 이 특별사회복지수당을 신청하여 받으실 수 있는 것이며, 예를 들어 나이가 들어 또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어 취업을 못하는 경우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수당은 긴급 상황에서 지급되며 신청 후 수당을 지급받기까지 시간이 짧게 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관련 기관의 재량에 의해 지급되므로 본인이 처한 사정을 정직하게 또 자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별거나 이혼 후 거주할 집이 없는 경우, 단기 숙소가 필요한 경우 각 주정부 해당 관청에 연락을 취하면 긴급 숙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거주 중이신 해당 호주 주정부의 관청 연락처를 알아보셔야 합니다. 여성 피난처는 별거나 이혼을 하는 사람이 여성으로서 가정폭력의 피해자이고 당장 갈 곳이 없으면 호주 곳곳에 산재하고 있는 여성 보호단체를 통해 임시 긴급 숙소를 얻을 수 있으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수 있는 제도이니,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시라면 반드시 각 주정부의 해당 관청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호주에는 또한 각종 자선단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긴급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세군, Saint Vincent de Paul, The Smith Family 등의 자선단체 기관에서도 약간의 재정적 도움을 주는 수가 있고, 주된 도움은 각종 식품이나 의료를 제공받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호주에서의 이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호주 가정법원의 이혼 신청은 12개월 이상의 별거 기간이 지났다면 가능합니다. 호주 이혼의 근거는 Family Act 1975년에 있으며, 이 법은 이혼뿐만 아니라 이혼과 관련된 자녀 양육 및 이혼 관련 부부의 재산 분할도 다루는 중요한 법령입니다. 호주 가정법원을 통해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첫 번째,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혹은 두 번째, 호주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더라도 호주에서 이혼 신청 직전까지 최소 12개월 이상을 호주에 거주한 외국인이면 호주 가정법원의 이혼 신청이 가능합니다. 호주 가정법원의 이혼 신청 조건은 첫 번째, 별거 기간 12개월 이상, 그리고 두 번째, 배우자와의 결혼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파경에 이른 경우이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한국처럼 배우자의 유책 사유를 호주 가정법원에서는 이혼 판결 시 따로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과는 달리 위 두 개의 조건을 만족했다면 호주 가정법원의 이혼 신청은 상대방 배우자의 동의 없이도 신청 접수가 가능하며, 그러나 이혼 신청서는 반드시 상대방 배우자에게 합법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호주 가정법원의 결혼이 파경에 이르러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 혹은 증언해야 할까요? 통상 아래의 4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결혼 생활이 파탄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부부 사이에 성관계가 없다. 두 번째, 상호간 부부로서 인정을 하지 않고 남에게도 이 같은 사실을 알린다. 세 번째, 재정적으로 따로 돈을 관리하며 공동은행 계좌를 없앤다. 네 번째, 자녀를 양육하는데 한쪽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상대에게 자녀 양육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다. 지금부터는 이혼을 하시면서 곧잘 당면하는 가장 중요한 사안인 재산 분할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이혼을 하시면서 대부분의 부부들은 그들의 재산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혼 시 당사자 부부의 재산 분할에 있어서의 원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호주에서 이혼하시는 분들의 첫 번째 재산 분할 원칙은 정의롭고 공평한 청산의 원칙입니다. 또한 이렇게 정의롭고 공평한
재산 분배를 하려면 부부의 공동 재산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를 확정시켜야 하며, 셋째로 부부 당사자들이 이런 공동 자산 형성에 금전적으로 기여한 몫을 계산하게 됩니다. 넷째로 위에 말씀드린 금전적 기여뿐만 아니라 부부 당사자들의 비금전적 기여를 계산하게 되며, 비금전적 기여라 함은 가사일 또는 자녀 양육 등을 포괄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부 당사자들의 결혼 기간 동안의 부정적 기여를 계산하며, 부정적 기여란 가정폭력, 도박 또는 배우자 학대, 채무 형성 등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유책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이며, 부부 당사자의 이혼 판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부부의 재산 분할에는 판사가 충분히 고려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원칙이 호주 가정법원에서 재산권 분할을 판결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공식 내지 법칙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경험상 호주 가정법원의 재산권 판결의 실제 결과를 살펴보면 대개 부부 간의 공동 재산에 대해 약 반반씩 나누라는 판결이 주를 이룹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결혼하여 상당 기간 결혼 생활을 유지했고 자녀를 낳고 함께 키우면서 살다 이혼하게 되면 맨 처음 결혼 생활 시 누가 더 많이 돈을 갖고 왔는지, 또 부인이 가정에서 가사 일만 돌보고 자녀 양육에만 종사하여 금전적으로는 전혀 기여한 적이 없었어도 비금전적인 노동을 돈을 번 것과 동일하게 인정하여 재산 분배 시 인정해 준다는 것입니다. 또한 결혼 생활 중 재산 형성에 기여한 대로 이혼 시 재산 분배에 반영한다고는 하지만 여성이 주로 하는 가사일이나 자녀 양육의 비금전적 기여를 재정 기여와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실제 재산 분배 결과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50대 50의 형태로 재산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곳 호주의 이혼 시 재산 분배 현실입니다. 이때 중요하게도 이렇게 일반적인 반반 분배 방식에서 예외가 되는 것은 첫 번째, 부부가 결혼 전 재산 분배 계약서, 즉 프리넛 계약서를 쓴 경우. 두 번째,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신탁을 설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별도로 해놓고 결혼한 경우. 세 번째, 결혼 생활이 매우 짧고 각자가 독립된 재정 관리를 한 경우에는 이혼 시 반반의 비율로 재산 분배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이혼 시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특히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재산 분배는 이혼 신청과는 별개이므로 이혼 판결이 나왔다고 저절로 재산 분배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며, 두 번째, 재산 분할 신청은 이혼에 관계없이 배우자와 별거를 시작한 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지만 이혼 확정 판결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산 분할 시 부부 공동 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반드시 명의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 한 편의 명의로 된 것도 그 내용을 따져 명의에 관계없이 부부의 공동 재산으로 인정하여 똑같이 분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호주에서의 별거 시작, 호주 가정법원의 이혼 신청 및 재산 분할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해당 사안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으시거나 본인의 이혼 및 재산 분할에 대해 업무를 맡기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호주 내에서는 저희 모바일로 전화를 주시고 혹은 이메일로 문의를 먼저 보내주셔도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